경남 지역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노동자 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의 노동 인권에 대해선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발표한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실태가 그 근거인데요. 데이터로 확인되는 심각한 경남 청소년 노동 인권 문제의 원인과 그에 상응한 정책적 노력, 또 앞으로 나아갈 길까지 오늘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경남 청소년 지도사협회 홍순철 회장, 청소년과 아동 인권과 관련해서 기고문을 다수 발표한 바 있는 청년상생포럼 이재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께서는 청소년기 아르바이트 해보셨는지 궁금한데 먼저 회장님. 네, 많이 했었죠. 예. 많이 하셨고. 보통 항상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이 안 한 거 빼고 다 해봤다라고 하는데 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저는 생계형 알바였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다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그 청소년이었을 때 그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그 청소년 노동인권이란 단어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참 생소하기도 합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떠십니까? 거의 없었죠. 지금 청소년기의 아르바이트는요, 우리 사회와 노동을 인식하는 첫 통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잘 인식이 되면 바람직한 가치관이 형성이 되고 나쁜 기억을 가지면 나쁜 인식이 되겠죠. 네. 제가 최근에 우리가 오늘 이 다루는 주제를 보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실제 제가 청소년기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조금 전에 제가 생계형 알바라고 했잖아요. 네. 웬만한 걸 다 해봤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럴 때 생각보다 제가 착취를 많이 당한 것 같아요. 어른이 되니까. 네. 예를 들어서 내가 근무한 시간보다 연장 근무를 강요했으면서도 임금은 적게 주는 거고. 네. 또 그다음에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을 지연하는 거죠. 일부러 15일 받아야 되는데 30일 주든지. 네. 이런 사례를 겪을 때마다 제가 그 당시 느낀 거는 우리 사회를 신뢰하기보다는 불신할 수밖에 없었고 네.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오늘 특히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혹시나 좀 바뀐 게 있나 싶어서 주변에 좀 물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이제 우리 차원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데 네. 이 여학생일수록 좀 안 좋은 쪽에 즉 이게 성추행 관련 이런 불미스러운 예. 일이 좀 있습니다. 이제 어떤 그 고용주가 이제 날이 춥다는 이유로 여학생의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비비는 거죠. 그러면서 네 손이 나를 따뜻하게 해주는구나. 이런 인식을 나온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과거보다 많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네. 여전히 개선돼야 할 부분이 너무 많고 앞으로도 이거 당장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인식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개선될 부분이 참 많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즘 들어서 더 이 청소년 노동인권이라는 이 말이 더 자주 회자가 되고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자주 회자되는 이유는 각기 다른 이유긴 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아주 자연스럽게 회자가 되고 있는 것이겠죠. 먼저 일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사실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발전적이고 고무적이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일하는 청소년들이 이제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알지 못하던 시대와는 좀 달라졌다는 것이죠. 일할 수 있는 자유를 좀 보다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이야기라든지 또는 일하는 청소년들이 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조금 실효성 있게 네. 정부라든지 국가라든지 그리고 어른들이 우리에게 보장을 해 주어야만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청소년으로서의 그 기본적 인권이죠. 인권이자 국가가 보장해야 될 의무다라고 청소년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런가 하면 반면 정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부분이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동자라고 한다면 이건 분명히 약자이죠. 그리고 보호의 대상입니다. 네. 그러니 정부에서는 청소년들의 노동 참여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일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무작정 허용할 것이 아니라 네. 청소년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인권을 조금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그러니 서로의 청소년들의 인권을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살짝 내용이 서로 다른 이유는 조금 청소년의 인권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좀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네. 최근에 경남도 교육청이 이와 관련한 조사 결과를 한 가지 좀 내놨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실태 조사 결과인데, 자, 이런 조사를 시행한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 일할 권리를 규정한 게 헌법 제32조입니다. 근데 32조 5항에 보면은요,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연소자란 말은 우리 청소년이겠죠. 그 연소자는요, 그 성인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고 열악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연소자는 정신적, 사회적으로 성장하는 기거든요. 그럼 어떠한 인식을 받느냐 가지고 달라지겠죠, 그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 근로에 관해서는요, 특별한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기준 시간을 제한한다든지 또 휴일이나 야간 근로를 금지한다든지 도덕상 또는 보건법상 이제 청소년에게 위해가 되는 것은 고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네. 들어 노래방, 호프집, 조금 약간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인형 뽑기방도 사행성 때문에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렇죠. 안 되는 게 생각보다 많은 거죠. 네. 그래 그때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그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소년의 경제 활동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사회가 되다 보니까 청소년들의 이제 노동 인권 의식은 굉장히 높아졌어요. 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전에 처음 말씀드렸던 그 부정적인 사례들이 점점 나타나다 보니까 계속 네. 혼란이 있어서 오는 거죠. 네. 즉 안 맞는 거죠. 이에 이제 경남교육청이 청소년 인권 교육을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서 이번 조사를 실시한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2020년 12월이죠. 네. 이제 겨울방학을 앞두고 이제 경남도의 청소년 중에 4명 중에 1명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3명 중에 1명이 임금 꺾기나 네. 이제 적게 주는 거죠. 임금 체불 등의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는 실태 조사를 보고 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제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논평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서 느낀 게 아직은 많이 안 변했구나. 즉, 달라지지 않았다. 예, 그렇죠. 청소년의 보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모두 다 인정을 하는 거죠. 네. 청소년의 인권, 이 노동 인권을 보호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이거를 실현하기 위한 공감은 여전히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처럼 청소년의 인식은 굉장히 높아졌지만 사회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이 그닥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이와 관련한 교육도 부족했다라는 게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서 드러났는데 자,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온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접근 방법에서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 노동인권 교육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아마 그쪽으로만 포커싱을 좀 했던 게 좀 패착의 원인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요. 국가인권위원회라든지 그리고 이 정부 들어서 학교 노동인권 교육을 제시하는 바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경남도 마찬가지로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조례도 시행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인권 경영센터가 활동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이 큰 성과가 없었다면 네. 이는 사실 그 문제 인식을 좀 새롭게 규정해야만 한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 인권 교육만이 해법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프레임에서 네. 사실은 좀 벗어나야 되고 아. 좀 더 확장된 시각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뭐 경남이 조금 늦긴 했습니다만 네. 예, 그래도 청소년 노동 인권에 대해서 자각을 했다라면 그 시작 단계에서 좀 큰 응원을 해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건설적인 비판이 좀 필요한 것이죠. 그 비판을 또 잘 도나 교육청을 수용을 해서 청소년 노동 인권을 사회적으로 좀 정착시키는 계기가 이번에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교육이 다가 아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현장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청소년 노동인권 사각지대라고 할 만한 현장 어떤 게 있을까요? 청소년의 노동 인권의 사각지대는 문제의식이 없는 사업장 네. 그리고 문제의식이 없는 사업주 네. 예, 그리고 권리를 찾지 못하는 청소년 그리고 권리를 찾지 않으려는 청소년이 있는 모든 곳이 사각지대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사실 청소년의 노동 인권이 유린된 역사는 좀 불미스러운 역사입니다만 생각보다 꽤 깊습니다. 네. 예, 꽤 깊어서 이 청소년 노동 인권의 사각지대는 꽤 많은 곳에서 여러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한 3가지 형태로 추격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그 초두에 대변인님께서 아주 유린을 많이 당했던 경험이 기억이 되살아난다고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자행된다라는 사실 충격적인 형태이죠. 첫 번째는 근로계약서 부분입니다. 네. 당연히 노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죠. 업무 내용이라든지 근로시간 그리고 뭐 급여, 네. 휴식기간 다 포함돼야 되는데 이 포함된 부분이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다고 대답한 친구들이 그 절반 이상이 된다라는 거죠. 네. 여전히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만 여전히
형태 자행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폭언 폭행이죠. 우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학생이 훨씬 남학생보다 노동인권 침해가 좀 심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성폭력이라든지 성희롱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현장 실습에서 산업재해를 얻는 친구들 꽤 많다고 합니다. 네.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임금의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임금을 늦게 받거나 네. 그리고 못 받은 적이 있다라고 대답하신 친구들도 거의 30% 가까이 되니까 10명 중에 3명 이상은 늦게 받거나 못 받는, 그러면서도 그냥 넘어가 버려야 되는 네. 이런 부분들을 저희 기성세대들이 잘 좀 인지하고 네. 지각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제발 말로만 네. 제도로만 끝나지 않고 현장에서 그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군요. 짚어주신 모든 것들이 사실 걱정이 되는 부분이지만 특히나 좀 걱정이 되는 게 산업재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그 배달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좀 늘고 있어서 이 오토바이를 통해서 배달 서비스업을 하는 친구들은 사실은 힘들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그 노동인권 문제도 참 원인이 됩니다. 특히나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인식도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로 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기업 연속이 없는 125cc 원동기는요, 만 16세 이상이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네. 즉 면허를 취득해야 배달 알바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배달 알바를 한다. 그러면 네. 근로기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이제 청소년들은 과거에 비해서 노동인권 의식이 높다 보니까 또 많은 정보를 접합니다. 그럼 자신의 행위가 지금 위법인지 준법인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럴수록 사용자가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지금 너 면허 있니? 면허 있는 사람만 운전할 수 있도록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네. 그렇지 못하고 그냥 면허와 안전운전 이런 등을 무시하면서 해버리면은 이제 위법을 강조하는 거죠. 네. 또 배달 이제 알바 같은 경우는 이제 신속 배달이란 미명하에 안전운전보다는 이제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요. 그럼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수록 청소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네. 청소년들의 준법 의식이 마비가 되는 거죠.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한마디로. 또한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배달 알바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배달 알바의 비애라고 알려진 뭐 음식물 쓰레기를 대신 내려가는 네. 길에 버려달라 하든지 아니면 좀 비인격적인 대우를 네. 많이 받잖아요. 그럼 이런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접한 청소년일수록 우리 사회를 더욱더 불신할 수밖에 없고 자신이 배운 것을 그대로 또 다른 청소년과 다음 후배들에게 답습하는 그런 부정적인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엄격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특히 면허 부분은 네.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또 앞서 회장님께서 짚어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계약서 작성인데 절반 정도가 작성하지 않는다라고 응답을 했다라고 짚어주셨거든요.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들이 좀 생긴다고 봐야 될까요? 먼저 이제 회장님께서 말씀 주신 거에 대해 동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경우를 찾는 게 더 어렵죠. 네. 안 찾는 게 거의 90%, 80%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네. 보면. 근로계약서 같은 경우는요. 그 이제 업무의 범위와 대상,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또 근로시간, 또 임금 등을 이제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사용주와 청소년 근로자 각각 한 부씩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왜 중요하냐? 조금 전에 그 업무 범위와 대상, 근로시간들이 등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 근로계약서가 소위 말하는 분쟁이 생겼을 때 네. 해결 기준이 되고 또 근로계약서가 내가 하고 있는 근로가 똑바른지 네. 이런 판단 기준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3개월 이내에 그만둘 때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겠다가 적혀 있어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근로계약서를 보고 위법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건데 만약에 근로계약서가 없다. 그럼 만약에 사용주가 너 일 제대로 안 했지라고 하고 너 언제 출근했어라고 했을 때 추가로 증빙 자료를 찾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는요. 이제 우리가 사용주가 대부분 성인이잖아요. 네. 그럼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경제활동 참여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그 과정이라고 보고 네. 근로계약서 작성을 오히려 성인들이 요구를 해야 됩니다. 작성을 해야 된다. 우리 사회 법이 이렇다. 네. 이런 식으로 알려줘야 되고 또 반대로 청소년은요.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책임의식을 내가 이걸 서명으로 썼기 때문에 네.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서로에게 좀 중요한 부분이 그렇죠. 되겠군요. 자,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노동인권을 지키기 위해선 교육이 다가 아니다. 이런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과 현장은 좀 달라서 교육을 하더라도 그 현장까지 적용되게 있는 시간이 꽤 걸리는데 저희가 이 시간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오늘 질문 중에 가장 어려운 질문이 아닐까 네. 생각이 드는데 교육은 필요하죠, 사실은. 교육을 아는 것만큼 보이니까 내가 모르고 당하는 경우도 꽤 많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로 조금 적극적으로 교육에 임하는 자세도 좀 필요합니다만 저는 사실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그러니 우리 청소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네. 현장에서도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업주죠. 네. 사업주분들도 제대로 된 교육이 좀 필요하다. 아, 예,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사업주와 청소년 즉 말해서 서로 상호 관계에 있는 사람들만 교육이 네.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회가 이런 교육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당연히 학교에서 벗어난 현장에서 교육을 홍보하는 정책에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어떤 사람이라도 사람들이 많이 가는 시민들이 자주 가는 곳에 이 정책에 대한 홍보 부분들 이런 거 대폭 강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제도적 접근은 꼭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또는 홍보를 할 수 있는 재정적 문제라든지 네. 행정적 문제라든지 교육적 문제 이런 기반 구축이 선행되는 것이 아주 좀 중요하지 않을까. 눈에 보이는 사실 단기 결과만을 가진다라면 네. 이게 오히려 노동 인권 교육이 조금 더 딜레이되고 지체되는 방법이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단기가 아니라 조금 멀리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아우른다라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청소년들이 교육에서 배운 것들을 현장에서 잘 적용하고 요구하는 것일 텐데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그 청소년 노동 인권 정진을 위한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해결 방법, 솔루션 등을 좀 적극적으로 표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네. 지금 더 이상 청소년들은 정책의 대상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청소년들이 정책의 주체성을 가지고 있는 주체로 많이 보거든요. 네. 신뢰를 든다라면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것처럼 청소년 참여예산제도 있고요. 네. 그리고 각 지자체, 광역지자체에도 청소년 참여 기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을 위해서라도 네. 이런 청소년 정책 같은 부분들을 제안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아끼지 말고 소극적인 행태는 조금 넣어두시고 네. 적극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선거법이라든지 그리고 청소년 정당 가입법 등이 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10분 좀 활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게 네. 오히려 우리 친구들의 권리를 찾는 노력이 되지 않을까.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청소년들의 참여가 답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지역이라면 결국 일자리 또 사람이 모일 테고 인구 유입의 씨앗이 될 거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당연한 말이죠. 네. 일한 만큼 인정받고 흘린 땀만큼 존중받는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자리가 어디겠습니까? 네.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당연히 청소년들이 몰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좋은 경험을 한 청소년일수록 우리 경남을 떠났을 때 좋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역시 경남만한 곳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회귀할 수도 있고요. 네. 또 그게 전파가 되면 아무래도 경남의 사람들이 모이겠죠. 즉 근로자 중에 가장 약체, 오늘 우리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가장 약체인 청소년에 대한 대우가 전체 근로자의 대우의 기준이 될 건데요. 이제 제가 아울러 한번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청소년들이 이제 성인들하고 부딪히는 게 청소년들도 이제 악용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악용한다는 건데 이게 무엇이냐면요. 어른들의 잘못된 그 방법을 당한 청소년들이 또 그거를 가지고 어른들하고 서로 이용하는 잘못된 사회 문화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럼 청소년을 탓할 게 아니라 사용주, 즉 우리가 성인이니까 그런 청소년들에게 더욱더 모범을 보여서 이런 청소년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가 끌어나갈 때 밝은 미래가 있지. 청소년들도 악용한다? 그럼 우리도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정책에 꼭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